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빗가람 혁신도시에 들어선 열병합 발전소에 SRF 연료를 사용하는 문제로 그동안 갈등이 깊었는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주민들이 받아들일 만한지 일단 시험 가동을 한 뒤에 결정하기로 관련 기관과 주민들이 합의했습니다. 먼저 이재원 기자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합의서가 2년 동안의 산통 끝에 체결됐습니다. 5곳에 이에 당사자 모두는 환경 영향성 조사와 수용성 조사, 그리고 손실 보존 방안 등으로 이뤄진 4가지 항목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영향성 조사는 시험 가동 2개월 뒤 30일 동안의 본 가동 기간에 실시됩니다. 그런 다음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수용성 조사는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법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투표와 공론 조사를 통해 실시됩니다. 여기에서 SRF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을 경우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연료를 교체하기로 오자는 합의했습니다. 그게 아마 오늘날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그 9개월이란 긴 여정 동안 고비도 많았습니다만은 이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나주시와 지역 난방공사 등 4곳이 별도의 부속 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 가운데 일부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열의 요금을 올려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손실 보전 방안을 지방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기본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기본 합의서 체결 이후 1년 이내에 손실 보전에 대한 부속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역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향후 시험 가동과 환경 영향조사, 주민 수용성 조사,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부속 합의서 마련에 거버넌스 협의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1년 뒤에는 또다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나주의 열병합 발전소 가동 여부는 광주시 입장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고형 폐기물 연료를 쓰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광주의 쓰레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송종근 기자입니다. 상무소각장을 폐쇄한 이후 광주 양가동에 고형 폐기물 연료 SRF 생산 시설이 세워졌지만 벌써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SRF로 생산해서 나주 열병합 발전소로 보내야 하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매일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648톤 가운데 300톤가량은 연료로 생산돼야 하지만 SRF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게 되면서 생활 폐기물을 모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2068년까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양과동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30년 가까이 단축돼 2038년이면 가득 차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SRF 사용처를 나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도 검토해봤지만 문제는 기존보다 4배나 많은 한 해 3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947억 원을 투입해 건설한 SRF 생산시설이 1년 넘게 애물단지가 되면서 운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매월 12억 원씩 지금까지 200억 원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수용성 조사가 내년 총선 이후에 예정돼 있는 만큼 운영 손실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SRF 사용을 반대하는 쪽으로 주민 의견이 수렴될 경우엔 광주시는 쓰레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SRF를 사용하는 발전소나 소각장을 새로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역시 주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이래저래 광주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마치 노래방에 온 것처럼 목청껏 노래 부를 수 있는 택시를 혹시 보셨습니까? 노래방 택시 말고도 영화관 택시, 캐릭터 택시 등 개성 만점의 택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위기 상황과 무관찮아 보입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 실력을 뽐내는 사람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곳은 노래방이 아닌 달리는 택시 안입니다. 택시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이 기운
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이처럼 택시를 탄 손님이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방 택시는 젊은 층의 입소문을 타면서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엄청 신선한 경험이었고 재밌었어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금방 도착한 것 같아요. 뒤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시간도 금방 가고 생전 처음이라 너무 신기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 논쟁 등으로 택시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택시업계의 자구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안전과 편리는 말할 것도 없고 타는 재미까지 더하면서 승객들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손님께서 이제 뒤에서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네, 따라 부르시길래 노래방 기계를 내가 달아놓으면 괜찮겠다. 울음이 터진 아이가 만화 영화가 나오자 금세 울음을 그칩니다. 기사 아저씨가 기사님이 만화 틀어주셨다. 택시 뒷좌석에 스크린을 설치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볼 수 있는 영화관 택시도 승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처음 타봤는데요. 기사님도 친절하시고 만화도 보여줘서 좋아. 네, 또 안에 인테리어도 되게 예쁘고요. 또 오는 길에 애가 울었는데 바로 만화를 틀어주셔서 애가 울음을 그쳤어요. 좋았어요. 이 외에도 캐릭터로 택시 내부를 꾸미거나 은은한 조명을 설치한 택시들도 인기입니다. 우리 서비스 종사로서 일단은 제 차가 청결해야 되고 또 손님이 오셨을 때 마음 편하게 제 차를 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져야 저희는 고객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색다른 아이디어로 손님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있는 광주의 이색 택시들. 손님을 끌기 위한 택시 기사들의 노력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내년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이 최근 광주 전남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당 현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총선 예비 후보들의 경쟁력을 묻는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평가 대상에 영입이 예상되는 인물도 포함되어 있어서 민주당 예비 후보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전략공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처럼 전기를 이용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이 모빌리티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트랙을 매끄럽게 달립니다. 아이들은 세그웨이가 익숙하지 않은지 조심조심 타봅니다. 모두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크기가 작고 1에서 2인용인 것이 특징인데 전기로 간다고 해서 이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전동 킥보드부터 초소형 전기차,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전동 휠체어까지 이 모빌리티 제품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지금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못 걷거든. 그건 참말로 좋겠는데. 시장 역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 전 6만 대에 불과했던 이 모빌리티는 2022년이면 20만 대 이상으로 연간 20%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차도로만 다녀야 하고 초소형 전기차 역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수 없는 등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곽순환 도로라든지 그런 데를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이제 또 시장도 많이 커질 거고 이제 또 중소기업이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없이 혁신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영광군을 이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영광군도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지난해부터 엑스포를 여는 등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 처음에 시설 자금이 있고 또 여기 입지 보조금이 좀 많이 있고 또 전기 요금에 대한 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지만 규제에 막혀 있는 이 모빌리티 산업이 규제 자유 특구인 영광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문화 콘텐츠 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에이스페어에서는 32개 나라에서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최신 콘텐츠들을 선보이고 수출과 투자 상담, 학술대회 등도 진행됩니다. 또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시안 탑밴드 쇼케이스와 보드게임 대회, 코스프레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가을에 살이 오르는 전어는 지금이 제철입니다. 하지만 몇 년 새 수온 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한 데다 올해는 잇따른 태풍으로 조업 일수까지 줄면서 전어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돈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맛이 좋다고 해 이름 붙여진 전어. 특히 살이 오르는 가을철이 제철입니다. 그런데도 전남 동부권의 주요 전어 산지인 광양 해안은 어느 때보다 한적합니다. 매년 전어 축제가 열리는 광양 망덕포구입니다. 전어철인데도 배들이 조업을 나가지 않고 정박해 있습니다. 30년간 전어를 잡았다는 어민은 올해 유독 전어가 잡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배 연료값도 충당하기 어려워 조업을 포기할 정도라고 털어놓습니다. 고기가 없으니까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고기가 전혀 없어요. 전어 공급이 줄어들면서 유통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서울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22일까지 전어의 평균 도매가는 1kg당 16,000원 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1.7배 비쌉니다. 수온 변화로 전어가 해역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가을에 태풍이 잇따르면서 조업 일수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매 가격이 크게 올라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 보니 한 횟집은 이번 달 전어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어획량이 너무 안 나오니까 제대로 손님한테 대접을 못해요. 끊겼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니까. 가을을 대표하는 전어가 제철을 맞고도 자취를 감추면서 당분간 전어를 싼 값에 맛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의 인조대리석 공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한 동과 제조 설비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조대리석을 제조하던 도중 건조기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기초의원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 1시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광산구 현직 기초의원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경납 건물에서 발견된 콘크리트 공급 가운데 94%가 영광 한빛원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원전 경납 건물에서 확인된 공급은 총 295개로 이 가운데 278개가 한빛원전에서 발견됐습니다. 한빛원전 공급 대부분이 3, 4호기에서 발생했고 가장 깊은 공급은 4호기에서 발생한 157cm짜리입니다.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의당 전남도당이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도의회 농수산위원장과 만나 수당 지급 범위 등을 축소해 농어민 수당을 선택적 복지로 심의했다며 조례안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지부도 농민수당은 모든 농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전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교수, 시민단체 등이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언론의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